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우리 뇌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네, 원장님께서 평상시 강의 중에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 신호를 측정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뇌에서 왜 정기적 작용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뇌는 많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신경세포 하나만 살펴볼까요? 이런 식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신경세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두 가지의 연결을 받습니다. 즉, 다른 신경세포에서 이 신경세포에 플러스 역할을 하는 흥분성 연결과 그리고 이 신경세포를 억제시키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연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신경세포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결들의 합이 어떠한 문턱집값, 기준치 이상을 넘어서면 그때 이 신경세포는 점화가 일어나요. 그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0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치 값을 넘었을 때 비로소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기 펄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1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신경세포 입장에 봤을 때는 0과 1의 상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이분법적이죠. 여러 상태를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단위는 컴퓨터처럼 0 아니면 1 이런 상태를 갖는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전기 펄스,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신경세포들이 연결돼서 구성된 게 뇌니까요. 뇌에서 정기적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단일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성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네, 이 정기적 펄스는요. 그 다음 이어져 있는 신경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때 이 펄스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도 펄스가 발생하고 만약에 다른 신경세포에서 펄스가 안 발생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같이 펄스가 발생하도록 연결된 이 부위는 점점 더 강화되어집니다. 즉 연결 가중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즉 같이 활성화된 부위들은 그 연결이 강화되어진다는 게 바로 헵스 룰입니다. 이러한 뇌 신경망 학습의 규칙인 거죠. 비슷한 원리로 이러한 룰에 의해서 우리 대뇌 피질의 지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 시각을 부호화하는 영역을 보면요. 이러한 수직각도 10도 변화된 거, 더 10도 변화된 거 이러한 각도별로 반응하는 신경세포들은 이웃해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직막대를 보게 되면 시각 피질에 이 신경세포의 정기적 펄스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청각 피질에도 200Hz, 300Hz 이렇게 유사한 소리의 주파수들이 이웃해서 그 지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사하게 움직일 때 연결이 강화되는 같은 원리인 거죠. 200과 300은 서로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연결성이 강하게 가까이 분포하는 지도들이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피질에서도요. 엄지, 검지, 우리의 손가락 가까이 부위들은 서로 이웃해서 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손상이 되면요. 여기에 있는 각도는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지도가 다시 재조직화돼서 형성됩니다. 원숭이 실험을 보면요. 이런 손가락이 있어요. 이 검지를 담당하는 손가락 부위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이 검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재활 훈련을 했죠. 계속 검지를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니까 이 검지를 움직이는 부호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옆에 삐짓고 재조직화가 됩니다. 엄지의 영역을 조금 침범해서 검지도 그 움직임을 발화시킬 수 있는 지도가 재조직화되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룰에 의해 형성된 맵도 상황이 달라지면 재편성되어서 시시각각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맵과 오늘의 맵은 또 조금씩 다른 거죠. 원장님, 예를 들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컵 또는 꽃 같은 대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 대상을 잡는 행동을 할 때 네. 뇌 속에서 발생되는 전기 펄스는 어떤 경로로 이동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동하게 되나요? 네, 예를 들면 그 꽃을 볼게요. 자, 우리가 예쁜 꽃을 눈으로 봤어요. 이것은 이 가시광선에 전자기파가 오는 거라고 했죠. 전자기파가 눈에 시신경의 펄스를 일으킵니다. 이때 이 꽃을 해석하기 위해서 안쪽 구조물이 시상을 거쳐서 요 시각 해석 부위까지 펄스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해석한 후에 이 연암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건 꽃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꽃을 잡기 위한 손에 해당되는 운동피질 영역 쪽으로 이 펄스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화가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꽃을 손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꽃을 보고 꽃이라 해석을 하고 손을 움직여서 잡게 되는 행위가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스파이크의 여행인 거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죠. 그러면 음파가 전달되고 이게 우리 귀에 전달되면 청신경부에서 펄스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펄스는 뇌줄기를 따라서 또 시상을 거쳐서 우리 청각피질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을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으로 펄스는 또다시 이동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했으면 답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펄스가 이동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입을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이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그러한 운동피질로 이 펄스는 이동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꽃을 보고 반응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뇌 속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해서 여행하는 경로가 실체였다는 거죠. 그 정기적 펄스의 이동 경로는 우리가 어떻게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베네피즈까지 이 신경망이 다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신경세포의 펄스를 이 두피에서 전압 측정하듯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뇌파라는 EEG고요. 이 각 부분마다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뇌파 신호로부터 우리가 현재 신경 흥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파를 통해서 지금 어느 부위에 펄스가 발생했는지 그 신경 흥분 소스의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초 이내에 일어나는 이런 신경 흥분의 소스를 시간의 상도가 높게 빠르게 쫓아가면서 그 위치의 경로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뇌파나 뇌자도로만 가능하고요. 포도당이나 산소 소모량, 혈류량을 보는 fMRI나 PET나 NIRS 같은 뇌 활동을 보는 장치에서는 이런 신경 흥분의 경로를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기 펄스, 즉 스파이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외부 자극이 없는 상황,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상황이 있죠. 수면 상태인 꿈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성에서 수면으로 갈 때는 이 뇌 안쪽에 뇌간망상체라는 데 스위치가 켜지면서 우리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부적인 자극은 없어도 안쪽에서 스파이크가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이 스파이크는 외부 오감을 통해서도 스파이크가 발생하지만 내부 장기, 내부 감각을 통해서도 스파이크는 발생을 합니다. 그 스파이크는 시각 피질로 이동해서 시각적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청각 피질로 이동해서 청각적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뇌 속에 있는 스파이크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시각 피질의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이게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유도가 되어졌든 내부에 의한 자극에서 유도가 되어졌든 인위적으로 밖에서 카메라의 전선을 연결해서 스파이크가 일어났든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형태로 보인다고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면 시에도 우리가 꿈을 꿀 때 이 스파이크는 비슷한 형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꿈속에서의 경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다만 목 이하의 근육들은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 차단이 됩니다. 꿈속에서 움직이는 운동 피질에 스파이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실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피질에 스파이크가 발생했지만 근육으로 가는
신경 연결은 차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깨어있거나 잠을 자거나 경험하는 것은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스파이크가 바로 실체였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실체가 스파이크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스파이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일어나는 스파이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1차 원장님의 질문을 귀로 듣고 청각피질의 스파이크가 시작되어서 출발되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언어 해석을 위해 베르니케 영역으로 스파이크가 이동 중이고요. 3차는 답변을 생성하는 브로카 영역으로 이동하고 4차로는 원장님께 표현을 드리기 위해서 저의 입 영역에 운동 피질로 스파이크가 종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하면 답이 될까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스파이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경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스파이크일 뿐입니다. 행복하세요.